글을 올리고 출근했는데 일하는 내내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아 반차를 내서 새언니들을 만났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그래도 예단은 조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 전해 들어서요. 그나마 아버님은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다 애들 잘못된다.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어머님의 생각은 확고하신 것 같았습니다. 해서 남친에게 이 말을 듣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한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 남친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혹시 오늘 퇴근하고 만날 수 있겠냐. 회사 근처로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뵈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절했습니다. 남친 어머니 입장을 듣고 나니 더더욱 생각도 많아지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져 거절했고 답답한 마음에 새언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얘기하며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했더니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냐 하더라고요. 남편의 동생이 아닌 여자 대 여자로 얘기하자면 결혼하지 말았으면 한다 하면서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누나분이 모시고 산다 해도 분명 돈이 들어갈 거다. 그거 매번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며 예단 문제를 시작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예단 관련 얘기를 들으실 순 있지만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말하며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저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이런 집에 시집간다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 안 말리겠냐 물어보더군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시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친을 만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몇 번 헤어짐을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누구는 어떤 남자 만나고 누구는 얼마를 모아서 결혼한다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친구들에게 말할 때도 한결같이 왜 결혼하려고 하냐? 둘이 잘 맞고 그런 건 알겠지만 우리가 20대 초반도 아니지 않냐? 하는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사람이 좋으면 된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그런지 문제점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인 거겠죠. 만나는 동안 생활비를 따로 안 드리는 걸 보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전부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그리고 새언니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동안 나만 생각했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고이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었구나. 내 동생이 이런 집에 시집 간다면 나조차 말릴 텐데 하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관계로 어제 오늘 고민하다 현재의 상황을 오픈하고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명 속상해 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려고요. 누군가 그러셨죠. 그렇게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결혼이 하고 싶냐? 어디 장애 있냐? 혹은 머리가 나쁘냐? 아마 제 스스로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조바심을 냈었나 봅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작년 올해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의 결혼식을 다니면서 왜 나는 남친도 있는데 결혼을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복가댔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주변에서 넌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하니? 지금 해야 노산이 아니지 조금 더 있으면 노산이다. 하는 말들을 들으며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네요. 이제 인생의 절반도 아닌 겨우 3분의 1 정도를 산 것뿐인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시댁 뒷바라지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내 남편과 아이들을 낳아 그저 남들처럼 예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거였는데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환갑이 넘으신 남친 부모님들 뒷바라지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집 계약도 안 했고 상견례만 해서 제대로 준비된 게 없었는데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디쓴 충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리고 가네요. 앞으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집도 예단도 제가 해야 하냐며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사실 더 이상 글을 안 올려야지 했었는데 아직 댓글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후기 아닌 후기를 올립니다. 추가로 글을 썼던 그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다 했더니 오빠들까지 와서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했었죠. 그쪽 집에서 예단을 요구하신다. 처음에는 너무 미안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런 걸 바라는 게 욕심이다 하셨는데 교회 사람들 말을 듣고 친척들에게 면목이 안 서니 예단을 해오라고 하셨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강하게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예단을 원하시면 집을 반반씩 하고 예물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하고요. 부모님께서는 먼저 어른들께 예의 없이 그런 말을 했다며 나무라셨지만 이내 제 생각을 물어보시더군요. 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가 어디 부족하게 키워준 것도 아닌데 그런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아빠는 제 선택에 후회 안 하겠냐 하시며 알겠다. 마음고생 많았겠다. 하며 토닥여 주셨고 엄마는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보고 시집 보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시면서요. 오빠들도 제 말을 듣고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집에 시집 가냐.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잘됐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부 말씀드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음날 말할까 했지만 바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내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잘 듣고 말해라. 라고 먼저 말하고 난 후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과 제 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고요. 내 스스로 결혼에 목을 맸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 오빠가 말했던 부모님의 노후 걱정 그리고 지금 오빠 집의 사정까지 다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시작부터 이런 잡음이 나온다면 분명히 살면서 돈에 관련된 잡음이 나올 거다. 하고 말했더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우리 집 사정 때문에 결혼을 생각도 못 해봤는데 잠시나마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꿈꿔봤다. 미안하다. 나도 어머니를 설득해봤지만 확고하시다. 하고 말하더군요. 해서 4년을 만나면서 크게 싸운 적 한 번 없이 참 잘 맞구나 했는데 결혼은 현실인 것 같다. 끝은 이렇게 됐지만 고마웠다. 덕분에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하게 됐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많이 울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그 사람이 엄청 울더군요. 집에는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 걱정 말아라. 만나는 동안에도 미안했고 지금 이 순간도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해줘서 다행이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끝으로 서로 잘 지내길 바란다 인사하고 잘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며 내 평생을 함께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끝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잡거나 저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를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다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그 사람 어머니께 톡이 왔더군요. 사실 그 전에 전화가 2통 왔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냥 받기 싫어서요.
아무튼 그 톡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정리를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너를 며느리라 생각하고 잘해주며 여기저기 다 소개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어쩌냐. 교회 사람들부터 해서 동네 사람들까지 아들이 결혼한다고 아는데 그깟 예단이 얼마라고 결혼을 접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어른한테 직접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아들 편으로 말을 전하냐. 이렇게 경솔한 사람인지 몰랐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톡을 보는 순간 그동안 우리 며느리 이러시던 게 다 거짓이었나? 내가 진짜 잘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족들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네요. 저희 엄마는 혹시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 걱정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덤덤한 상태라 저도 제 자신이 낯설지만 엄마가 이렇게 한 뼘 더 커가는 거라고 하시는 걸 보면 30살이 넘어서도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지난주였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지난 4년간 주말이면 데이트한다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돌아오는 연휴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무심했다 싶네요. 그깟 남자가 뭐라고. 여러 충고를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에게도 못했던 말들이나 그 누구에게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말을 여기서 털어놓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쓴소리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정답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길은 막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집은 돈줄 막어 결혼 막어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거기다 예당 그까짓 거요. 그럼 예물 그까짓 거는 왜 못해준대요? 완전 뻔뻔 그 자체네요. 두 번째, 지옥 문 앞에서 돌아오셨네요. 그 한 끗 차이로 평생을 시댁의 노예로 사는 며느리들이 참 많습니다. 잘하셨어요. 혼사에 돈 가지고 잡음내는 집안치고 멀쩡한 집안 못 봤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친 엄마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여주는 거 엄청 좋아하고 거지 근성이 쩌는 것 같은데 진짜 최악입니다. 세 번째, 저도 작년 이맘때 파혼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큰일 겪고 나면 그 뒤로 다들 엄청 잘 풀리니 걱정 말라고요. 지금은 전 남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님의 현명한 판단을 두고두고 잘했다 생각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네 번째, 아들 결혼이 엎어진 시점에도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 예단 얼마나 한다고요? 아들 집값 보탤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개소리래요? 이래서 없는 집구석이 염치도 없는 거지 근성이란 얘기를 하는 건가 봅니다. 다섯 번째, 정말 잘하셨어요. 현명한 판단하셨네요. 그런 남자는 결혼해서도 본인 부모 못 막아요. 다만 몇 달이 지난 후 그 남자분 어머니가 본인이 복덩이를 놓친 걸 알고 예단 안 받을 테니 결혼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님한테 혹시라도 그 남자분이 와서 발목 잡고 너 아니면 못 산다 울고 불며 매달린다 해도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